안녕하십니까, 남강호입니다. 오늘은 인텐시티 테라피틱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조용히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뉴스를 던진 바이오 기업 하나 이야기인데요. 최근에 인텐시티 테라피틱스라는 이름이 뉴스에 꽤 자주 올라왔습니다. 왜일까요?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, 급락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회사가 진짜 살아남을 수 있을까? 지금 임상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실제로 의미가 있는 걸까?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시장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. 회사 이야기부터 간단히 해보겠습니다. 인텐시티 테라피틱스는 미국의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입니다. 이 회사가 하는 일은 조금 독특합니다. 기존 항암제를 전신으로 퍼지죠. 그런데 인텐시티 테라피틱스는 암덩어리 안에서 직접 주사로 약을 넣는 방식을 씁니다. 이게 바로 INT230-6이라는 약물입니다. 이 약은 암세포가 있는 곳에 약물을 직접 꽂아서 암 조직 내부에서 공격을 합니다.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독성을 줄이면서 치료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입니다. 게다가 이런 방식은 면역 항암제랑 병용했을 때 시너지가 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도 이건 좀 다른 접근이네 하며 주목하고 있습니다. 자, 핵심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면 10월 말에 회사가 공식 발표를 냈죠. 우리가 주가 0.8달러에 500만 주를 발행을 해서 약 400만 달러를 조달하겠다. 이게 등록 직접 공모입니다. 쉽게 말해서 새 주식을 찍어서 투자자에게 팔고 현금을 확보하겠다는 거죠.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돈으로 2027년 1분기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회사가 직접 말했습니다. 바이오 기업에게 이건 생명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보통 이런 단계의 회사가 1년 반 버틸 수 있으면 괜찮다고 보는데 2년 넘게 간다? 이건 꽤 여유가 있다라는 뜻입니다. 물론 주주 입장에서는 부담스럽죠. 새 주식을 찍으면 지분 희석이 생길 테니까요. 그래서 발표 직후 주가가 30% 가까이 빠졌습니다. 그런데 이걸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. 돈이 들어왔다는 건 회사가 망할 확률이 낮아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번에 INT230-6 임상 결과 데이터가 좀 좋았습니다. 이번에 발표된 데이터에서 질병 조절률 DCR이 약 75% 정도 나왔고 기존 생존 구간 OS는 평균 11.9개월이었습니다. 이게 뭐냐면 암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더라도 더 나빠지지 않고 일정 기간 유지된 환자가 많았다는 의미입니다. 이건 항암 임상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. 또 이 약물이 다른 면역 항암제랑 병용을 같이 했을 때 효과가 더 좋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이거 진짜 후보 될 수도 있겠는데 분위기가 한번 올라온 거죠. 그래서 주가가 한때 2배 가까이 올랐던 겁니다. 하지만 같은 시점에 공모가 발표가 터지면서 희석 우려가 겹쳤죠. 결국 단기적으로는 데이터는 좋다. 그런데 증자야? 그럼 희석이네. 이 흐름이 반복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. 좋은 뉴스인데 왜 빠지냐? 답은 간단합니다. 새 주식이 발행이 됐고 할인 발행가입니다. 매출이 없는 또 구조고 이 세 가지가 좀 겹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바이오주는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전부입니다. 인텐시티 같은 경우는 이번에 돈을 확보를 했습니다. 그 말은 다음 임상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뜻입니다. 그래서 저는 이걸 오히려 긍정적으로 좀 봅니다. 이건 희석이 아니라 생존 연장이다. 단기적으로는 아플 수 있지만 회사가 다음 스텝으로 갈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, 그러면 우선 리스크를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? 첫째, 추가 자금 조달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. 지금
인텐시티가 2027년 1분기까지 버틸 수 있다고 말했죠. 이건 지금 들어온 돈 기준입니다. 그런데 임상시험이라는 게 계획대로만 흘러가면 좋지만 실제로는 추가 비용이 생기기 마련입니다. 환자 모집이 늦어지거나 병용 임상을 새로 추가하거나 예상보다 데이터 확보 기간이 길어지면 운영비가 더 필요하게 되는 거죠. 그럼 결국 또 한 번 자금 조달, 즉 새 주식 발행 가능성이 생깁니다. 바이오 기업은 이런 추가 조달이 거의 생활 패턴처럼 주기적으로 발생합니다. 그래서 투자자는 이번 공모로 끝났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언제든 추가 희석 가능성은 남아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. 자, 두 번째가 임상 결과가 좋다고 해도 상업화까지는 갈 길이 좀 멀었습니다. 이건 모든 바이오주의 숙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INT230-6이 1, 2상에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해서 당장 약이 시판이 되는 건 아닙니다. 지금 단계는 안정성, 그 다음에 초기 유효성만 본 거고 이걸 FDA 승인까지 끌고 가려면 3상 임상을 통과해야 하는 거죠. 3상은 시간도 돈도 엄청 듭니다. 또한 실제 환자 수를 수백 명 이상으로 늘리기 때문에 효과가 초기 데이터처럼 유지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즉 좋은 초기 데이터는 성공 보장이 아니라는 겁니다. 그래서 시장은 임상 초기 단계의 기업에는 항상 할인된 밸류에이션을 적용합니다. 자, 세 번째가 공모 물량 소화가 끝날 때까지는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무겁습니다. 이건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새로 찍은 주식이 시장에 풀리면 이걸 받는 투자자 중 일부는 이익을 실현하고 빠르게 매도합니다. 그 물량이 소화될 때까지 주가가 쉽게 못 올라갑니다. 그게 바로 공모 물량 소화 구간입니다. 보통 이런 시기에는 차트가 옆으로 눌리거나 하루 이틀 강한 반등이 나와도 바로 다시 눌리는 패턴이 나옵니다. 그래서 좋은 뉴스인데 왜 안 오르지? 라는 착시가 좀 생깁니다. 이건 종목이 나쁜 게 아니라 단순히 공모 물량이 시장에 아직 다 안 빠졌기 때문이라고 보면 됩니다. 즉 좋은 뉴스랑 물량 소화 완료, 이 두 가지가 겹쳤을 때 진짜 시세가 한 번에 나올 가능성이 커집니다. 자,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롱 시그널 이후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. 그 이후에 지금 조정타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. 앞서 설명드린 대로 희석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 패턴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. 이 하락 이후에는 다시 한번 이 조정기관, 즉 눌림목 이후에 어느 가격대에서 방어를 하냐, 이게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. 어찌됐든 상장 유지 조건인 1달러 선을 버텨주면 정말로 좋은 움직임을 가져가는 거고, 1달러가 안 된다, 그렇다고 한다면 주식 병합이라는 카드도 꺼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, 어찌됐든 지금 급등 이후의 모습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눌림목이 생길 것은 확실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다시 이 구간이죠. 1.7달러 이상의 가격대를 가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이 지표입니다. 이 황금선 지표를 이용했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에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. 고점까지만이 아니더라도 이 밑에 정도, 이 구간까지만 먹었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5배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 형성이 돼 있었다. 하지만 지금 아직까지 숏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. 숏 시그널 이후에 다시 한번 롱 시그널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들어가야 되는, 즉 신규 매수, 추가 매수 타점은 온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. 이런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은 우선은 물량을 좀 조절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이 황금선 지표 쓰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요. 지금 어떻게 하실 거냐면 이 설명란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지표 상단문의 클릭, 그러면 설문조사지가 나옵니다. 그러면 부자 되는 지표 클릭, 그 다음에 전화번호 남겨주시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신 다음에 제출까지 눌러주시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황금선 지표 무료로 드릴 테니까요. 한번 사용해 보시고 매수 매도 타점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해외 교민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국가번호 포함한 휴대번호 이렇게 작성해 주시고, 그 다음에 메신저 아이디,
그 카카오톡이라든지 아니면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고 그래 이메일까지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인텐시티는 이번 달에 두 가지 뉴스가 있었죠. 저번 달에 임상 데이터는 상당히 긍정적이었고 자금 조달은 생존을 확보를 했습니다. 하지만 희석 리스크 때문에 단기 조정이 좀 나왔죠. 핵심은 이제 돈이 생겼다는 겁니다. 즉 시간을 좀 벌었고 이제 2027년까지 이 회사는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. 앞으로 볼 포인트는 딱 하나, 이 회사가 다음 단계로 올라가느냐입니다. 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 쉽지는 않으시죠. 그러면서 급등 종목들 수익 찬스들을 놓치시는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.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실 겁니다.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서 문의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. 언제든지 문의 남겨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인텐시티를 이런 고점들이죠. 이런 고점들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. 그런 분들 역시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.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.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. 뉴스, 차트, 모멘텀이 동시에 들어올 때 이걸 잡는 게 실력입니다. 좋아요, 구독 부탁드리고 문의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들 최대한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. 저는 남강호였고요. 다음 영상에서도 빠르고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